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해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로 인해서 3,100 이상을 장중에 찍기도 했는데요. 금요일에 크게 급락한 뒤에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떤 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지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영원한 배트맨의 젠틀맨이시죠.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이 다른 스튜디오에서 위원님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보다 이곳이 더 익숙하시잖아요. 1시간 동안 모쪼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또 일주일 만에 이제 를 만나 뵙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좀 크게 흔들려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 홀로 매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정받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를 좀 했고 금액은 작지만 소폭 매수를 했고 기간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수급적으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쇼크브링 환매 위주로 아주 좀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시장이 조정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너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너무 크게 겁낼 필요는 없지만 기간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버리는가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보다는 종목을 조금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거셌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개인들의 매수세도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확실히 시장을 주도했을 때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본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 줄 정리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노란톡 저희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다른 위원님께서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원래는 8시 반에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일찍 빠르게 여셨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까지 이용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깔끔하게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의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2가지 이슈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 MSCI 지수 변경에 대한 이슈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2월의 투자 전략과 우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가지 이슈를 또 이지원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뭐 일주일 만에 만나다 보니까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게임스톱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시장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일단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MSCI부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분기 리뷰를 앞두고요. 한국 지수에 어떤 종목이 또 편입이 될지 또 그리고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을 보니까 익숙한 종목들도 있던데 일단 이 이슈는 정기적으로 늘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이슈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2월 달엔 MSCI 종목 변경이 있는 분기이기도 합니다. MSCI가 뭐냐고 생소하실 분도 있으실 건데 네.
모건 스탠리에서 글로벌 증시를 분류를 합니다. 선진국 지수 혹은 이제 신흥국 지수 또 이 두 개를 통합한 글로벌 지수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지수를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에 따라서 각 국가가 편입이 되게 되고 글로벌 증시에서 일정 부의 편입 비율을 확정받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3.8% 내외에서 11% 중반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나 ETF 지수 관련되어 있는 펀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패시브 자금이라 불리는 자금들이 이 지수를 근간으로 해서 국가별로 자금을 할당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미국의 이런 인덱스 펀드들이 이 MSCI 지수를 뭐 거의 대부분이 참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8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수 편입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과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시에 부담이나 혹은 호재가 되는 경우가 과거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뭐 11월 달이나 8월 달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상당히 증시에 단기적인 부담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MSCI 신흥국 지수,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이 신흥국 지수에서 각 국가별로 할당되어 있는 편입 비율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2월 달에 발생이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우리 증시는 조금 아쉽게도 대부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편입보다는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MSCI 신흥국 지수가 중국의 A주가 편입됐던 경우, 그리고 쿠웨이트 증시가 포함되었던 경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도 증시가 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비중이 소폭 줄어들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뭐 1조에서 2조 정도 계속해서 유출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양상이 제 기억에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유출만 있었던 우리 지수에 이번에는 편입 비중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국에 알고 계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재를 받으면서 대거 중국의 종목들이 빠지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통신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거 이탈되면서 우리나라 편입 비중이 이번에 좀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아마 MSCI 유출보다는 외국인 자금이 조금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전에는 이 편입되는 종목을 찾는데 좀 혈안이 됐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편입되는 종목은 상승, 그다음에 편출되는 종목은 하락.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이런 등식이 성립되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런 경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편입되든지 편출되든지 그렇게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입이 예상되는 직전까지 시기에 기대감으로 좀 종목이 상승하고 오히려 편입이 확정되면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의 투자 전략은 우리가 추측성 예측 기사가 나올 때 오히려 매수했다가 편입 발표가 나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래는 단기 이슈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리스크를 좀 동반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편입될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역시 이제 빅히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빅히트나 녹십자 같은 종목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대부분 이제 종목 조건 충족은 어느 정도 되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은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워낙 이미 출발 스타트 단계가 50위권 이내였기 때문에 편입 기준이 뭐 100위 이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요. 다만 이제 유동성의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편입이 사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고 늦어도 5월까지는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수급도 좀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어가지만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또 주가를 당기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편출되는 종목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뚜기나 현대해상, 롯데지주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는데 사실 거론되는 이슈에 비해서 편출 조건은 거의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이렇게 편입 편출되는 종목은 제가 볼 때 거의 없거나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5월 달에 이런 편입 편출이 좀 종목이 많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종목 대응은 제가 봤을 때 2월 달 MSCI 지수 편입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마도 이런 이슈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은 2월 달보다는 다음 5월 이후에 편입 편출 종목에 조금 기대를 걸어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MSCI가 가장 대두됐던 이유는 패시브 자금의 대량 유출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 너무 이번 2월 달 MSCI 리밸런싱에는 크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년 돌아오는 이 MSCI 편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차익을 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편출보다는 편입에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걸 노리고 조금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빅히트도 있고요. 뭐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여러 가지 종목들 편입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는 어떤가요, 위원님?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도 상당히 얘기가 좀 많이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주가 움직임이나 혹은 편입 편출 사례가 없었는데 이슈에 비해서요. 최근에 이제 제약주와 관련돼 있거나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등락이 워낙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입되었다라고 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전에 신풍제약 때문에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은 단기 테마 이슈와 겹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이슈보다는 모멘텀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약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너무 기대를 하고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론이 되는 종목들 중에 이제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지금 오픈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말씀해주신 주제가 다시 회복한 시장, 박스 트레이딩 전략은 이라고 물음표를 찍어주셨습니다. 8시 10분 정확하게 또 시작을 해주시면서 오픈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코스피가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또 지지부진한 시장이 만약에 왔을 때 주식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이슈 MSCI 지수 변경에 대한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도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지만요. 오늘만 해도 뭐 반공매도 관련된 종목으로 셀트리온이랑 또 오늘 HLB 같은 종목들 이틀 연속 지금 약세를 좀 이틀이 아니죠.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시장에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2월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또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저는 좀 신기한 게 시장에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매일매일. 2월에는 어떤 투자 전략과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아마 이제 2월 달이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네. 제가 이제 지나간 경험을 좀 되돌려보면, 네. 아마 1년 중 주식 투자하기가 2월 달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도
항상 2월 달에 가장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5월에 시장이 많이 내려서 5월이 힘들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과 별개로요. 네, 그것과 별개로 5월 조정 같은 경우는 말이 무성하다가 없는 경우가 많고 2월 조정 같은 경우는 1월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다가 생각보다, 의외의 조정을 네. 얻어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기대감이 2월 연기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연말 연초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만 증시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원투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산타랠리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1월 초에 대거 이제 삼성전자가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좀 형성하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오늘 좀 제법 강한 상승을 했지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상승은 일단 조정 중 반등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이 반등이 직전 고점이었던 코스피 지수로 보면 3,266을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양호하게 평가를 내리자면 기간 조정, 박스권 형태의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거나 혹은 재차 이제 가격 조정이 추가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좀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면 바로 직전 고점은 넘어가 버리는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격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이나 혹은 우리 시장의 수급을 본다면 예를 들면 어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소극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물량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였다기보다는 공매도 한매, 쇼커버닝,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게임스탑에 대한 반사 효과로 일부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을 한매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개인들이 매수세가 많아서 상승한 것처럼 좀 보이긴 한데 네. 이걸 잘 뜯어보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많이 했지만 그 중간중간 고비의 길목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상승의 주체로 들어올렸다라고 보신 게 맞고요. 다만 왜 이렇게 지난주부터 조정이 가팔라졌나? 그때부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도의 주체로 나섰기 때문이고 이전에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주고받던 형태에서 지난주부터는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을 주고받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조정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조정이 외국인에 의해서 야기됐다면 결국 이제 조정의 끝자락은 외국인에 의해서 마무리된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인이 언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전환하느냐 아마도 이제 이 시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고 이 시점은 우리 시장 내부적인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연관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은 단기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의 이슈로 보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미국 시장의 눈치를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행스러운 부분은 미국 시장의 조정이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게임스탑으로 촉발된 어떤 투기적 거래에 대한 경계심, 한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작년에 8월, 9월, 10월 조정 때 나왔던 것처럼 펀더멘탈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면 결국 하락 전환보다는 조정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특히 주식, 증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환율의 변화를 보면 전혀 이제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네. 증시에 국한되어서 투기적 거래에 의한 우려감이라면 조정 정도로 봐도 되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3, 4%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오늘 반등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은 상당히 올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2월 달의 투자 전략은 일단 적극적인 매수는 월 후반으로 미루는 게 맞고 혹은 지금 월 중반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초입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고생을 할 이유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섹터별 흐름을 보면 미묘하게 주도주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IT 섹터 내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축약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적인 경기 확장 종목들보다는 소비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매기를 더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도 이번 조정 구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화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뤄본다면 주도주는 거의 바뀐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난 연말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연말 연초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물론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 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이전처럼 끌고 갔던 강한 상승의 모습은 새로운 주도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일단 이 조정 구간에서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는 게 유리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간 조정 혹은 만에 하나 중기 조정으로 가격 조정이 가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주도주가 교체된다라고 본다면 새로운 주도주를 매입하기 위한 현금이 결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연말 연초에 차익 실현해야 될 구간에서 고점에서 오히려 추격 매수를 했다,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현금화를 지금 하실 자신이 없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특히 지난 연말 연초 워낙 강한 상승이 빠른 속도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그 10조 원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대부분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주도주가 교체된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경기 확장이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현금화를 잘 시켜놓으신 분들은 급하지 않게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을 분할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 2월 달은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주도주 교체 시기라고 인식을 하고 새로운 주도주를 천천히 분할로 매집하는데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벌써 시작이 됐죠. 2월작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좀 대해야 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말과 그리고 1월까지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월을 너무 지루하게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도주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소비재에 대해서 좀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홀딩을 해야 되냐, 사야 되냐, 버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럼 위원님께서는 현금화라고 하시면 새롭게 사진 말고 그냥 보유 정도로만 보시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전략에서? 제가 이제 현금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1월 달 좀 급등할 때 사실 그때 현금화를 많이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나왔고 지난주에도 배트맨과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현금화를 50% 이상, 그때 상당히 장이 좋을 때인데 50% 이상 하시라고 계속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조정이 안 하고 상승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항상 이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정이 왔고 그때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손절하고 현금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말씀드린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현금화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두려우시다면 종목을 교체시켜 놓으면 일단 손실을 확정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나는 지금 현재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IT 종목, LG전자 혹은 운송장비, 현대차 따라잡았어, 샀어. 상당히 손실액이 단기간에 10%, 20%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이 본전되기, 물론 본전될 수 있죠. 시장의 조정 끝나고 상승하면 당연히 본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제가 조정 구간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주식을 본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도주를 사서 시장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거두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시기라면 현금화를 못 하시는 분들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으로 소비재라든지 덜 경기 확장주 중에서 상승률이 좀 덜 했던 쪽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시장에 이제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손실을 확정짓는 게 두려우실 수 있는데 교체 전략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장을 움직인 업종과 종목들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써주신 내용을 살짝 보니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뭘 샀나 했더니 IT 투톱을 또 그렇게 샀어요, 위원님. 덕분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늘 4%대 오르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오늘 장 움직인 업종도 IT 섹터로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오늘 이제 상승률이 좀 두드러졌던 업종이 마이너 업종을 제외한 IT 업종입니다. 오늘 1.8% 정도 상승을 했고 그동안 이제 상당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비교적 강하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IT 섹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제가 지난 8월 달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너무나 IT 섹터 쪽을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IT 섹터 거의 전도사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최근에 IT 종목들을 대거 차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저는 IT 섹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을 좋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 IT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전에 그냥 IT라는 이름만 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 MLCC나 PCB 관련 쪽에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올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재편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론을 가지고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네. 최근에 최근에 보면 굉장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제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이런 IT 종목도의 향후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떨까라는 부분인데 IT 섹터들이 여기서 주저앉거나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죠.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지난 1월 초에 이제 형성했던 고점을 넘어서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상승을 할 수 있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지금은 조금 의문에 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이나 기관들이 지금 차익 매물을 지금 내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지금 고점에서 대거 매수를 했고 그 양이 어떻게 보면 평소 개인들이 매수하는 양의 한 3, 4년치 정도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량인데 그걸 단기간에 지금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거의 한 2달 만에 매수를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매물들을 외국이나 기관들이 다 받아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이나 기관 수급을 볼 때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면 내려갈 실적은 아닌데 고점을 넘어갈 모양도 아니다라면 상당 기간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신다면 지금 고점권에서 IT 섹터를 추격으로 매수해서는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IT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IT 섹터 내에서 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 소재 쪽에서 생각보다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2차 전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재나 부품보다는 덜 올랐던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IT 섹터 내에서 변화가 시각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될 시기고 단순하게 제가 작년에 계속 부르짖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화학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아쉽지만 올 상반기에 그렇게 도드라진 수익을 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섹터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와 MLCC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좀 발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만약에 나는
그런 미세하게 종목을 판별하기가 게 어렵다라면 대형주 중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와 삼성 SDI 혹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외국인 수급이 매수권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런 대형주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타겟팅을 해서 보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지금 IT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 쪽은 뉴스가 너무 장밋빛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래 작년에 주가 폭등하기 전에 굉장히 부르짖었지만 네. 이제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과연 이만큼 올라오는가에 대한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한데 올해 가장 크게 기대를 했던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대만의 TSMC가 워낙 공격적으로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시설 확장 투자 금액보다 1.5배 더 많은 금액을 매년 투입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셰어가 19%까지 갔다가 아쉽게도 올해 다시 16%로 주저앉았습니다. 대만의 TSMC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오히려 삼성전자가 못했다기보다는 대만의 TSMC가 더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신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뉴스에 너무 장밋빛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을 만큼 연말부터 계속 나왔을 만큼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잘 간 것도 맞습니다. 이미 너무 잘 가버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아쉽지만 보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4% 오르면서 이제 관련된 이슈들도 보면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 생산 기지를 준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종목을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주도주를 조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오른 IT 섹터는 보내주고 다음에 와야 될 다음 바톤을 좀 받을 종목들을 미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소비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연말 연초를 미국 대선 위에 이끌어왔던 종목은 IT 섹터와 운송 장비, 철강, 일부 이제 경기 확장주와 이런 IT 섹터가 우리 시장을 연말 연초 다 상승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도 IT 섹터와 운송장비, 철강 이 집중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차익 매물을 쏟아낸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유동성장 혹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매수세를 집중하겠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확장과 관련된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소비재 쪽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확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화학이나 운송장비나 철강, 기계 같은 업종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데 반면에 이제 소비재들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이고 원래 이제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주가가 옮기기 시작할 땐 기반 산업인 철강, 기계, 건설 쪽이 먼저 움직이지만 이 사이클이 한 템포 지나갈 때쯤이면 화장품이나 음식료 업종이나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쪽이 서서히 이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점이 좀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소비재와 부분은 실적 바닥론과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폭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바닥론은 대부분의 이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바닥을 좀 잡아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업종을 말씀드릴 때 네. IT 섹터를 조금 차익 실현하고 종목을 좁히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IT 섹터가 나쁘다기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한정적인 자금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고점권에서 IT 섹터를 따라잡아서 매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맥시멈 예를 들어서 20-30%라고 가정을 한다면 소비재 쪽으로 지금 접근해서 올 한해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50% 이상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상승률이 어느 쪽으로 크다라는 부분에서 자금을 배분할 때 IT 섹터는 물론 필수적인 부분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작년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고 경기 확장 쪽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게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재로 내일장 움직일 업종들 꼽아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장품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오늘 3% 이상 올랐는데 뭐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다 오를 때 화장품주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소가리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좀 인상적으로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사실 외국인들이 지난 미국 대선 이후에 11월 2일 이후 한 달여 상간 만에 무려 7조 5천 원을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을 매수했고 1월 초까지 패시브 자금이 나가도 3조 원대 매수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매도 물량, 차익 물량이 쌓이면서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한 2조 정도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결국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유지하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은 상승을 했고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소비재 쪽으로 잘 보시면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업종들이 있는데 이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최근에 1개월간 외국인들이 한 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가격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이면 그렇게 작은 물량이 아닌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달 상간에 매수했던 탑10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전에 외국인들 매도 압박이 상당히 컸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요즘에 첨예한 이슈가 되고 대두가 좀 되고 있는데 공매도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공매도 한매가 좀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화장품 종목이 지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냐라면 단순하게 소비재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이 결국은 경기 확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과 중국 쪽 관련된 소비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아모레퍼시픽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본다면 코로나19 이후는 중국이 훨씬 더 경기 확장이나 소비가 빨리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잘했든 못했든 지금은 결과론이 중국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 확장 관련된 대두 문제도 그쪽에 먼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민감한 소비재들이 반응을 할 것이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한번 매기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직전에 중국의 직접 유통망을 막 건설하던 찰나 초기에 코로나19로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더 패스샵이나 뭐 네. 올리브영 같은 이런 직영 체인점을 중국에 직접 이제 건설하는 초창기 단계였는데 예전에 한번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독 론치가 아니고 중국의 유수의 유통업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무리 없이 유통망이 구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중단됐던 코로나19에 의해서 중단됐던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되면 주가 충분히 모멘텀이 좀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소비재는 가격적인 부분이나 혹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이제 대표주 중에 하나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 이야기도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뚜기 같은 경우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위원님. 만약 오뚜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예전에 평가를
바뀌었던 기업이 거의 상전 벽계 수준으로 주가가 한번 개선된 적이 있었죠. 네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지금 오뚜기는 제가 이제 식음료업체에서 보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슈를 가장 크게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업의 발전 방향성과 또 하나는 유통 구조인데 예를 든다면 유통 구조 같은 경우는 농심을 비롯해서 하이트 진로나 이런 쪽은 글로벌 유통망 확충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가 좀 나아질 수 있는 실질이 좀 높아지는 개연성이 좀 있고 혹은 롯데칠성 같은 OEM과 관련돼서 조금 확장폭이 늘어나거나 혹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오뚜기는 아닌가요, 위원님? 오뚜기는 아쉽게도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네.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 인상을 상당히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그러네요. 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뚜기가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주주의 입장에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음식료 업종 중에 하나인 이제 오뚜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금자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오뚜기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요. 아무래도 주식을 하거나 이렇게 경제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주주의 마음에서 좀 더 입장을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아직도 저는 소비자로서 자아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베스트 스탁 시간에 이제 소비재, 내수 소비재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 가져와 주셨다고요, 위원님?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롯데칠성인데. 네, 구면이네요. 소비재 롯데칠성이 물론 탑픽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꼭 롯데칠성이 아니더라도 소비재에 대한 접근을 이런 시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거의 2015년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이 이제 2021년도니까 거의 한 5, 6년 정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단기 급락하면서 오히려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지를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소비재 쪽으로 매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먼저 이제 롯데칠성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한 2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에 보면 매출액이 2조 2,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980억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2019년도 대비하면 줄었지만 상당히 준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비가 떨어지고 경기 수축되면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칠성과 연관되어 있는 음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에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도가 상당히 크게 많이 나왔지만 2017년도나 2018년도 비하면 작년에 오히려 증가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액면 분할 이후 접근할 수 있는 주가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그 곰 그려져 있는 맥주 굉장히 이제 레트로 열풍을 타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불고 있는데 그게 롯데칠성에서 OEM 생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칠성이 자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OEM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보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오뚜기 얘기를 했는데 롯데칠성은 반대입니다. 소비자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뉴스인데 주주한테는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별 그려진 사이다가 한 6% 정도 오늘부터 가격이 인상되고요. 그 외 기타 음료들도 대부분 주력 제품들이 한 4%에서 7% 사이 가격 인상이 됩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식, 이제 오뚜기하고는 반대의 경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 칠성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롯데 칠성이 구비하고 있는 주력 음료들은 대부분 시장의 독점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그러진 사이다도 웬만하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그걸 집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쪽 사이다만 먹는데 네.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 그쵸. 가격이 한 5%, 6% 올랐다? 그래도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데 칠성은 가격을 인상해도 가격 인상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가격 인상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이익 매출액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롯데 칠성이 이런 OEM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면, 펀더멘탈적으로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는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뭐냐면, 사실 롯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룹이 상당히 보수고,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좀 분위기가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롯데에서 최근에 OEM, 롯데 칠성에서 OEM 쪽으로 생산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기업 운영의 형태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롯데에 대한 시각이 예전에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주가에 대한 이제 수급적인 좀 부분을 본다면 롯데 칠성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차트가 화면에 공매도 대차 잔고인데 대차 잔고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말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최근 1개월 동안 보시면은 기간이 18만 7천 주 정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매도의 주체였고 외국인도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뭐냐면 기간이 매수한 부분에서 잘 보시면은 투신이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7만 주 정도 매수. 만약에 이제 매수의 주체가 금융투자 쪽이면 프로그램 연관된 단기성 매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투신과 연기금 최근에 거의 매도의 두 주체인데 이 매도의 두 주체가 대부분의 종목을 매도한 데도 불구하고 롯데 칠성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 구간에서도 롯데 칠성은 그렇게 큰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오늘 기술적인 좀 상승을 부분을 했네요. 네. 네,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우리 시장이 1월 달 들어온 이후에 롯데 칠성은 거의 주가 조정이 없을 만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대규모 손바뀜 이후에 위쪽에 기관들 투신과 연기금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행보 구간에서 시장이 빠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마다 바로 급등을 시키면서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부분은 투신이나 외국 연기금이 상당히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펀더멘탈이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좋아지고 있고 OEM이나 가격 인상이라는 단기 모멘텀이 좀 붙었고 수급적으로 연기금과 투신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기간 매수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거냐라는 부분일 건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고 가격 조정이 이어진다면 11만 원 중반대에서 12만 원 중반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11만 오늘 5,000원 전후에서 12만 5,000원 전후 요 구간에서는 조금 폭넓게 잡고 단기적으로 밀릴 때 조금 매수. 그러면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으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도
최소 물량은 좀 남겨놓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을 보면 오늘 증권사 레포트들이 대부분 상향하면서 14만 원대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높게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모멘텀이 붙어 있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전에 저평가 받았던 부분도 좀 개선된다면 목표 가격은 16만 원 이상 보고 중기적으로 봐도 그 정도는 대응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롯데칠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놓치셨다면 조금 더 목표가를 높게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웠던 분들도 재공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애써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